네, 그렇군요. 지금 굿즈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시청자분과의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지금 방송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저는 입냄새가 나는 게 치과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치료를 다 했는데도요. 네. 주위에서 계속 입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김준명 박사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치과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 냄새가 난다고요? 네네, 주위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해서요. 혹시 어떤 냄새처럼 난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속에서 썩은 냄새처럼 막 이렇게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치과 진료를 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니까 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예. 좀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입냄새가 치과적인 원인으로 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네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데 입냄새는 치과적인 원인 외에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때 전신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약간 속에서 썩은 냄새처럼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경우가 되게 어떤 경우냐면 입냄새도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냄새를 맡아보면 되게 특징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냄새는 막 피비린내처럼 나기도 하고 어떤 냄새는 썩은 냄새처럼 나기도 하는데 되게 좀 뭐가 음식물이 부패된 냄새라든지 썩은 냄새처럼 나는 냄새들은 위장 기능이 안 좋을 때 나는 냄새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진료를 해서 여쭤보면 속이 좀 쓰리다든지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뭐 트름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네. 식사 습관이 좀 불규칙하거나 좀 몰아서 먹거나 음식을 먹고 금방 누워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해도 냄새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위장에 열이 있다든지 위장에 습열이 있다든지 이렇게 변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향사평이상 같은 거에다가 증미진탕을 합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하면 소화기 증상이 좋아지면서 같이 그런 썩은 냄새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치료 잘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자주 속이 쓰리고 신물도 가끔 올라오는 게 이것도 입냄새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안 좋을 때 나는 냄새인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할 때도 이게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뭐 조작, 탄산, 뭐 토산 이런 식의 병명을 붙이는데요. 그게 평상시에 좀 위장에 열이 쌓여 있다가 이제 신물 같은 게 올라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반되는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거는 대표적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따로 뭐 위염 따로 입냄새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속을 편해지게 하도록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또 입냄새에 도움이 되는 좀 특징적인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을 좀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